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가나의 경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 졸전이었어요. 가나가 딱히 그렇게 최고의 전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경기 주요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이 들고 나온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선수를 일단 원톱에 놓고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태석, 권혁규, 카스트로프, 서령우, 김민재, 박진섭, 조유민, 손범근 이렇게 출전을 시켰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3백을 썼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윙백 체제를 활용하는 그런 3-4-3 체제를 썼다는 것인데, 근데 경기 내내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상 윙백 포지션, 그러니까 공수 양면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맞는가, 특히 공격적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대한민국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사실은 좀 살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나가 너무 많은 선수들이 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엔트리에 이제 들지 못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빠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가나가 또 별달리 다른 선수들로 채워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단 이제 이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관중석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나전도 4만석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흥행 참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제 경사도 있었습니다. AFC 올해 국제 선수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트로피를 받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굉장히 응원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공을 잡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을 잡고 있을 때 판단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사실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전술적으로 뭔가 정해진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패턴이 있다는 것은 판단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이 딱 여기로 들어왔을 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을 예상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을 움직일 것이다라는 어떤 사전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반전에 어떤 패스맵이나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공이 도는 장면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전방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나마 이강인 선수를 좀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줘볼까 하는 장면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공을 잡지 못하고 공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꼭 고립되기 마련인 그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마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플레이를, 이제 패스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되려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실점당한 장면, 실점을 당할 뻔한 장면이죠. 사실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스루 패스가 하나 들어가고 이게 옵사이드였기를 망정이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이 들어갔을 때 가볍게 제쳐내고 그리고 골까지 이제 넣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옵사이드 장면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대한민국이 이제 좋은 프리킥 기회 장면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노릴 수 있는 장면에서 굳이 이제 안쪽으로 넣는 그런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측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패스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불발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두 명의 선수를 교체시키죠. 오현규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넣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 선택을 한 직후에 골이 터졌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 골은 어디서 터졌냐,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롱볼을 통해서 앞쪽으로 준 공, 이게 뒤쪽으로 다시 패스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공이 왔고,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에서 공 잡을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여기에서 공 잡을 때 무조건 두 명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잘 다루는 선수이고 슈팅이나 크로스 다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팀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제 가나가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 굉장히 편하게 반대쪽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공을 가지러 가는 선수 바로 이제 조규성 선수인데,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선을 끌던 사이 뒤쪽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샥 골을 넣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선제골 장면이고 그리고 결승골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이강인 선수의 패스도 너무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이렇게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측면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럼 확실히 좀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71분 때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돌파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측면 쪽에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한 명 더 벗겨내고 들어가는데, 이 장면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가 황희찬 선수를 감싸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페널티킥으로 이어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좋은 패스가 있었던 것처럼 황희찬 선수도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컷백이라던가 뭐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패스를 주든 조규성에게 패스를 주든 좋은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막으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페널티킥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막히면서 여기가 이제 추가골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페널티킥의 기본적인 성공 비율은 한 70몇 % 정도이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황희찬 선수의 슈팅 자체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은 공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쉬운 그런 공이었고 결국에 1대0으로 이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가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가 워낙 지금 부상당한 선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 지금 이제 손흥민이 나간 뒤에 뛰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아스날에서 활약하고 있는 파티, 레스터시티의 조던 아예우, 여튼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다 명단 제외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일본전에서 심지어 세메뇨나 아니면 살리수까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소속팀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수들이 빠져있는 이 가나를 상대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다. 게다가 졸전 끝에 1대0으로 이겼다.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홍명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나전을 져도 포트2가 확정적이고 볼리비아전 승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포트2 굳히기에 성공한 것은 좀 다행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포트2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홍명보 색깔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월드컵 경쟁력이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전술적인 부분인데, 이태석 선수나 서령원 선수가 나쁜 선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나? 차라리 이제 4백의 어떤 그 선수로서 쓰이는 건 괜찮은데 이런 윙백 포지션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맞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너무나 크게 남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 그나마 이태석 선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낸 거는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또 공존할 수 있는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선 또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현규 아니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던 조규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또 윙어로 다시 뛰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을 좋아할까?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권혁규 선수 나쁘지 않았다. 근데 카스트로프 선수 이제 약간 기대 이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의 수비력은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막기는 했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 전술, 특히 이제 공수 딱 전환되는 그 타이밍에 대한민국이 워낙 그런 부분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알다 보니 상대팀이 바로 압박하러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볼을 돌리다가 빼앗겨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선수 개인 능력으로 버티는 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심지어 선수 본인이 이제 전술적인 지시를 하기에 이르는 상황까지 되면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A매치는 이게 마지막이죠.
다음 A매치는 3월인데 그나마 A매치를 그때까지 볼 수 없다는 게 위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팀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